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10월 12일 오후입니다. 모두 화이팅 하시고 국민의힘, 유승민힘 화이팅하고 가겠습니다. 유승민 지지자들께서는 고고TV만 유승민 지지 방송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고고TV도 힘들어 죽겠어요. 솔직히 너무 안 뜨니까. 그러나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이고 이걸 보시면 돼요. 전번 2차 경선 컷오프에서 여론조사하고 커뮤니티하고 전혀 다르게 그죠? 유승민이가 거의 3강 체제로 들어갔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여러 찌라시, 여러 언론 또 여론조사를 종합해서 보면 그래요. 신문의 이면을 읽어보면은 윤석열이가 홍준표한테 아슬아슬하게 1등을 했고 그 다음에 윤석열이 득표율이 한 31%뿐이 안 됐어요. 그게 위험한 거예요. 과반도 못 차지했어요. 그 다음에 홍준표가 한 29% 정도, 그 정도 됐을 것 같고, 지금 현재 거의 다 그래요. 당 관계자들도 이야기하는 거 보면, 그 다음에 유승민을 언급하는데, 그렇게 되면 유승민이가 한 18%에서 20%를 가져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론조사나 또는 커뮤니티에 떠도는 말과 달리 유승민이는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유승민을 보고 있다. 제가 평론가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평론가들을 좋아하면 제가 이런 고고TV 평론을 개설 안 했겠죠. 그들이 엉터리기 때문에 개설했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유심히 보는 평론가가 두 명 있어요. 하나는 장성철이고 하나는 윤태곤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더모아 실장이라 그러는데 윤태곤 같은 경우는 중도 좌파적인 성격이에요. 과거에 안철수한테 붙었다가 튕겨나와서 정치 컨설턴트를 하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도 균형 잡게 좌와 우에 연계되지 않고 균형 잡게 분석을 하는 친구고 또 장성철이라고 잘 아시죠? 그 친구도 뭐 전부 다 후배야. 장성철이 같은 애도 보면은 보수 쪽이죠. 그죠? 명백한 보수 스탠스를 쓰는데 평론하는 걸 보면은 치우치질 않아요. 윤석열한테도 안 치우치고 홍준표한테도 안 치우치고 이렇게 돼요. 그리고 나머지 TV 종편, 특히 TV조선과 채널A에 나오는 그 평론가들은 그것들은 사기꾼이에요. 그것들은 제가 볼 적에 100% 윤석열을 지지를 몰고 가는데 불과 2달 전에 윤석열의 대세론을 몰고 가고 있지만은 지금 윤석열은 3차 하락 단계로 들어갔다 내 며칠 전부터 그러죠. 그러면 그 표를 누가 갖고 오느냐 이런 문제인데요. 제 생각에는 유승민이 부상하면은 홍준표 표와 윤석열 표를 같이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기대를 해봅니다. 저도 대단히 힘들어요. 이런 방송을 하기가. 장승철이가 오늘 이런 말을 하죠. 윤석열은 그 주술 문제 때문에 더 이상 안 되겠다 하고 윤 총장을 빼고 국힘에서는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방법론적 다원주의에서 해답을 찾아야 한다. 방법론적 다원주의. 그죠? 윤석열을 빼면은 지금 여론에서 나오고 여론조사에서 나오고 2030 커뮤니티에서 나오는 홍준표 대세론을 얘도 부정하는 거예요. 누굴 찍느냐? 방법론적 다원주의니까 유승민한테 한번 눈을 한번 돌려보자 이러고 있죠. 장성철이도 드디어 고고TV가 한 달 전부터 방송했건 그걸 이제 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윤태곤이라는 애도 그런 소리를 많이 해요. 연하야나 저 사람들은 비호감으로는 안 된다. 다른 곳에 눈을 돌려야 한다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유승민이에요. 근데 유승민이가 지금 너무 힘이 없으니까 배신자 그 노래를 부르고 다니니까 우파 유튜브 쓰레기들이 그거를 극복해야 되는데 극복이 가능할 수도 있다. 100% 가능하다는 생각을 않지만은 한번 보시죠. 한 2, 3주 후에 보시자고요. 힘, 유승민 힘, 희망22, 유심초 힘. 정당 지지도를 보면은 제가 이게 저번 때도 최고치를 돌파했고 이번 주에도 최고치를 돌파하는데 이게 윈지코리아 거를 갖다가 방송을 해요. 윈지코리아 그놈아들은 좌파 성향이 있는데 그쪽에서 이렇게 나오면은 자 보세요. 뭐가 문제냐면은 국힘 지지율이 이번 주에 40.9% 최고치를 하는데 여기서 잘 보시면요. 5월 셋째 주차를 보셔야 돼요. 5월 3주차. 5월 3주차 26.7%였어요. 국힘 지지율이.
그리고 민주당 지지율이 34.4%였어요. 그게 지금 쭉 올라가지고 15%나 오릅니다. 누구 효과냐? 이준석 효과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대선의 중심에서는 윤석열은 변수고 몇 달 전부터 계속 말씀드리죠. 김종인, 윤석열, 이준석으로 간다. 근데 윤석열은 변수로 내가 빼버렸죠. 몇 달 전부터. 그죠? 그 윤석열이가 들어와가지고 7월 그 30일 입당하면서 이준석을 족하고 밟아버리니 그때 잠깐 빠졌죠. 그죠? 그런데 대선은 김종인과 윤석열과 이준석으로 가는데 윤석열은 변수를 빼버리고 지금 개인적인 공격은 저는 잘 안 해요. 근데 무속 그거는 반드시 비난받아야 되고 그런 자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선의 중심에서는 대선 전이나 후나 이준석이 있다 그랬죠. 제가 정치의 중심에는. 그렇죠? 그러면은 5월 셋째 차 26.7%, 그 이준석이가 당대표 출마 전으로 해. 근데 지금 엄청나게 오르죠. 이게 문재인을 치고자 하는 국민들의 결집이 국힘에 모인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거기서 누가 대통령 후보가 되느냐? 윤석열이냐 홍준표냐? 그것만 갖고 다루는데 고고TV가 보는 관점은 유승민을 보자 이거예요. 유승민을 보자. 이준석 효과로 이때까지 왔죠. 그렇죠? 이준석을 효과로 온 것은 정치를 바꿔라, 국힘을 개혁하라 이거죠. 그 중심에 누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준석과 가장 근접한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게 유승민이라는 거예요. 제 생각은. 근데 홍준표가 그걸 먼저 선점을 해버렸어. 오늘도 유승민이 나와가지고 홍준표가 놀라울 정도로 이준석이한테 먼저 편을 들어가지고 표를 가지고 왔는데 참 안타깝다 그런 소리를 하는데 지금이라도 유승민은 각오를 단단히 해야 된다고. 그리고 윤석열이는 지금 2030 특히 20대에서 아주 초토화가 되고 있다고. 윤석열이는 중도층하고 호남하고 그 호남을 홍준표가 호남에서 20% 얻을 자신 있다 그러는데요. 그거는 우리가 누가 가도 이겨요. 특히 유승민에 가면은 홍준표보다 호남표를 더 얻을 수 있어요. 우리는 제 생각에는. 그런데 호남에서 15 내지 20%를 얻어야지 우리가 이겨요. 박근혜가 3% 차이로 문재인을 이길 때 호남에서 15%를 얻었어요. 그걸 보셔야 된다고. 호남의 강한 자가 누구냐? 현재는 무양바람 때문에 누구야? 그 홍준표가 그렇게 되지만은 유승민이가 호남에서 투표를 더 얻을 수 있어요. 호남에서 가입한 자들이 지금 이준석이가 당대표 되기 전에는 0.8%뿐이 안 됐어요. 국힘 당원이. 근데 지금 2점 몇 프로로 올랐다 그래요. 3% 가까이. 수만 명이 늘었다 그러죠. 그들이 누굴 보고 가입했느냐? 그 당시에 홍준표를 보고 가입했을까? 아니라는 거죠. 한번 보시자고요. 고고TV도 힘들어요. 유승민 지원하기. 혼자만 이런 방송을 하니 구독자 떨어져 나가죠. 요거도 먹죠. 자, 자기 대선 주자가 보면 오늘 발표한 거 보면 윈지코리아에서 홍준표가 윤석열보다 많이 얻어요. 이재명 대 윤석열이 39대 45, 이재명 대 홍준표가 38대 48. 그죠? 오차 바프로 나가버려요. 홍준표가.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는 그러잖아요. 윤석열이 나오든 홍준표가 나오든 유승민이 나오든 민다. 그런데 제가 지금 보면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유승민이가 반등을 5%만 해버리면은 이재명과 홍준표는 무너지는 추세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 다음 주냐? 다다음 주냐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희망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유승민이가 홍준표 표를 갈라치게 하는 게 아니고 유승민에 의해서 홍준표가 윤석열한테 진다. 그런 건 없어요. 세 명은 가요. 세 명은 끝까지 간다고. 그 원희룡은 변수지만은. 그래서 이 보수 야권 후보 대선 후보 적합도에 보면은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을 보는데 윤석열 29, 홍준표 28, 유승민 13. 뭐를 봐야 되죠? 항상 보수 야권 대선 주자에서는 윤석열과 홍준표가 대꾸복구,
왔다 갔다 했어요. 1, 2, 1을. 그죠? 그런데 유승민은 13.2%가 나오잖아요. 한 2, 3% 늘죠. 그죠? 한번 보시자고요. 유승민이가 여기서 유승민이가 17, 8%만 가면은 어떻게 되죠? 20%로 올라가면은 윤석열, 홍준표가 20%로 내려온다는 결론이 나오죠. 근데 유승민이가 16, 7%만 가도 홍준표, 윤석열이가 2, 3%를 빼버려요. 그게 다음 주냐, 다다음 주냐, 과연 그런 현상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데 또 이걸 보시죠. 대선 후보 도덕성을 조사했다. 이거는 여론조사 공정, 데일리아에서 조사한 건데 이재명이가 도덕성에서는 꽝이야, 꽝. 49%나 말이지 도덕성이 떨어져. 사람 취급 안 해. 윤석열도 31%야. 국민 중에 3명에, 국민 중 2명에 1명은 이재명을 인간 취급 안 해. 도덕성이 꽝이야. 윤석열은 국민 중에 3명 중에 1명이 도덕성이 형편없어 이렇게 돼요. 윤석열은 아까운 면이 많아요. 윤석열은 그 김건희와 장모권은 그죠? 그 옛날 건데 그런데 무속 논란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홍준표가 6.3%, 유승민이가 2.3%. 그러면 뭐야? 역으로 가면은 도덕적으로 가장 깨끗한 자가 유승민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홍준표 그거 개인사를 갖다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언론에 안 나온 거를 홍준표 문제 많아요. 뭐 각시하고 다니는데 에이.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제가 계속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고고TV가 바보같이 이런 말씀 드리죠. 계속 민심은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오늘 김종인 씨도 나와서 그러잖아요. 대통령감 하나도 없어. 다 마음에 안 들어. 국힘도 특히 누가 다 마음에 안 들어. 자질들이 없어. 이러면서 뭐라 그러죠? 그리고 그래도 윤석열이 이기지 않겠나. 윤석열이 힘을 실어주죠. 틀릴 수 있어요. 김종인 씨가 보는 것은 과거적인 사고방식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야. 응? 중도층까지만 보고 있는 거야. 2030이나 문화 컨텐츠를 조금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 그래도 결국은 김종인 씨는 오는데 김종인 씨가 지금 오늘 발표를 했죠. 제가 저번 주에 그랬죠. 저번 주나 5월 8일 아니 10월 8일 2차 컷 경선 후에 김종인 씨가 윤석열 팀으로 가서 윤석열 팀의 좌장을 맡는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그죠? 구정치인들이 다 그러고 다닌다. 김종인 씨를 만나고 나오면은 저도 그거 많이 들었어요. 그런 이야기를. 그런데 이게 뭐가 걸렸어? 윤석열이 무속이 걸린 거야. 국가를 그 김종인 씨 같은 사람 그거 되게 싫어한다고. 근데 아직까지도 윤석열한테 힘을 밀어주려고 그러는데 오늘 아침에 뭐라 그랬어요? 윤석열이가. 질타했다 그랬잖아요. 그 위장정당 개인이 가서 토론 때 많아가지고 쪽팔려가지고 그 어디서 갖고 왔느냐? 정신 차리라 하고 질타했다 그러잖아요. 그 윤석열 지 책임인데 그런 것도 파악 못하고 말이지 써주는 거 원고 갖고 나와서 국힘 갤러리 가가지고 말이야 이게 뭐야 이거 위장정당 이거 증거가 이렇게 많아요 그랬는데 또 오늘 어디 가가지고는 여기 광주가 말이야 이재명이 나와바리냐 그런 말을 왜 해? 나와바리라는 말을 대통령 될 사람이 그러니까 그대로 검사의 조폭 기실이 나오는 거라고. 그 윤석열한테 개인적인 공격하려면 엄청나게 많아요. 고고TV 홍준표도 많아요. 막말 그런 거 말고 듣는 이야기로. 근데 그런 방송 안 해요. 유승민은 그 TK 꼴통 친박 쓰레기 우파 유튜브에서 배신자 프레임에 걸리는데 그것들은 댓글 다는 게 전부 다 뭐 배신자, 간신 그것뿐이 없어. 그건 이제 끝났어요. 그걸 뻗겨 나갈 거예요, 유승민이가. 한번 보시자고요. 지성적인 양심들, 지식인들이 어떻게 변하나 보시자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준석과 유승민이가 이준석은 중심에 있고 이번 대선에서 경선이나 대선에서 전부 다 이준석한테 달려가려고 난리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몇 개월 전부터. 윤석열이가 이준석 밟아버리려고 그럴 적에 쓰레기 우파 유튜버들은 드디어 이준석이 힘을 잃었다.
윤석열이가 기세를 장악했고 성공했다. 저 거꾸로 말했잖아요. 웃기지 마라. 윤석열이 날아간다. 이준석이 이겼다 이랬잖아요. 그럼 제가 유승민을 지금 어떻게든 밀고 있는 게 제가 왜 생각이 없겠어요. 제가. 근데 힘든 경우는 맞아요. 한번 보시자고요. 유승민 화이팅! 치타 달리고 희망 22 유심초 화이팅!